네, 안녕하십니까. 화요일 명인들의 복귀 김동윤입니다. 자, 지금 오늘 시장이 일단 지난주부터 지금 시장이 조금 약세를 보이다가 이번 주 들어서 반등이죠. 미국 시장이 지난주 일주일 내내 좀 하락하는 모습이 나왔고, 우리 시장도 좀 긴장도가 높아지다가 이제 추석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제 연휴에 대한 스트레스도 좀 가지고 있던 상황인데, 뭐 다행스럽게도 어제 오늘 금요일에 하락이 좀 진정이 되고 어제 월요일 오늘 화요일까지 약간 반등 양상이 좀 나오고 있어요. 추석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주식 포지션을 어떻게 가지고 가야 될지, 다 들고 가도 되는지, 혹은 지금이라도 뭐 살 종목 사도 되는지, 뭐 이런 부분들 많이 고민하고 계실 텐데, 주식시장이 사실 전략은 정답은 없어요. 모든 투자 전략은 뭐랄까, 우리 증권 미디어를 보시면은 딱 두 종류예요. 한 부류의 전문가 집단은 그냥 중계를 해요. 중계를. 오늘 이랬다, 뭐 지금 이렇다. 전략이 없어요. 그냥 현 상황만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증권 미디어 보면 항상 제일 오늘 강하고 좋은 종목만 얘기를 계속 하죠. 그래서 뒤늦게 여러분들이 그걸 쫓아가게 또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되고 하는데, 나머지 이제 또 한 부류의 전문가 집단은 전략 위주로, 그 전략은 중장기 투자자이거나 혹은 애널리스트들도 좀 비슷한 관점이에요. 애널리스트들은 숫자를, 데이터를 가지고만 얘기를 하니까 뭐 싸다, 앞으로 더 좋아질 수 있다, 계속 매수만 외치는 섹터는 계속 매수만 외치고, 애널리스트들은, 업종 애널리스트들은 뭐 사실 다른 업종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으니까 본인의 업종에서 이제 뭐 토픽 종목에 대해서 계속 언급하고 뭐 그 흐름만 추적을 하죠. 혹은 전략가들은, 혹은 장기 투자 전문가들은 뭐 성장하니까 계속 홀딩, 계속 홀딩, 매수 홀딩, 매수 홀딩 이것만 얘기하는 거고, 트레이더 성향을 가지고, 제가 약간 그 부류에 속할 거예요 아마. 뭔가 약간 트레이더 성향을 좀 가지고 있는 전략을 제시하는 전문가들의 경우에는 사견이 포함돼요. 당연한 겁니다. 사견, 이 주식 투자 전략은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우리 회원님들이나 이런 분들은 저를 믿고 함께 하시는 분들은 제가 제 입으로 이런 말 하는 걸 싫어하시던데,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저는 제 전략이나 대응이 절대 다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제 스스로 생각했을 때 10번 중에서 예상이나 전략이 7번 맞으면 정말 잘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확률 70%면은 저는 배팅이라고 생각을 하고 대단히 유리한 포지션이라고 보고, 6대 4일 경우에는 60%의 확률에 배팅을 하는 거죠. 간혹 8, 90%가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아주 강하게 포지션을 압축하는 거고 그런 법인데,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제 사견을 많이 녹여서 얘기를 하는 편이에요. 그 점 좀 잘 이해하고 보시기 바랍니다. 특히나 지금같이 뭔가 선명하지 않을 때는 이건 전략으로 이 선명하지 않은 불확실성을 녹여가야 되거든요. 제가 좀 원론적인 얘기를 하고 시작을 하는 이유는 요즘 초보자들도 많고 주식시장에 새로 발을 들이신 분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이게 저는 주식 투자를 권유하고 권장하는 편이에요. 주식 투자 너무나 매력적이고 저는 앞으로도 평생을 저는 투자를 할 사람이고, 여러분들께도 주식 투자를 평생 하시라고 권하고 싶어요. 이게 정말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해서 생활하시고 남는 자금으로 자산이라는 걸 만들잖아요. 잉여 자산이 CD가 만들어지잖아요. 그걸로 뭐 부동산도 많이들 하시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제 이제 인플레이션 시대는 지나왔고, 어찌 보면은 이제 부동산 자산으로 큰 부를 축적하기는 좀 힘든 시대가 됐죠. 그래서 주식 투자라는 게 기업에 투자하는 거잖아요. 기업에. 그죠? 여러분들의 옛날 학창 시절 때 다 배웠죠. 경제 3대 요소, 정부, 그죠? 가계, 기업 이렇게 있잖아요. 우리가 투자를 하는 우리 주체가 가계죠. 우리가 정부에 투자할 물론 채권을 사면 정부에 투자하는 건데, 네, 정부에 투자를
하진 않죠. 정부에 투자를 하진 않죠. 그러면 이제 내가 혼자서 사업을 하거나 아니면은 어딘가에 투자를 해서 대신 사업을 하는 주체에게 돈을 맡겨서 내 돈을 불리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이제 가계 자산에 투자를 그동안 제일 많이 한 건 부동산인데, 이 부동산이라는 개념 사실 뭐 대부분의 부동산 투자하신 분들이 이 주택으로 우리나라에서는 돈을 벌어왔잖아요. 인플레이션 시대니까 집값이 올라갔으니까 그 부동 자산의 고정 자산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내 집값이 올라가면서, 근데 사실 그게 현금 흐름이 좋아진 건 아니잖아요. 그죠? 내 집이 올라가면 내 집만 올라간 게 아니라 옆집도 올라가고 남의 집, 내 집 같이 올라가니까 교환 비율로 따지고 보면 사실 집 한 채 갖고 있는 사람은 뭐냐 인플레이션에 대한 중립 포지션이 된 거지 사실 잉여 자산을 많이 불린 건 아니거든요. 그냥 내가 깔고 앉아 있는 집값이 올라갔다라는 그 뭐 어떤 자기 만족감 정도이지 황금성도 강하지 않고 교환 비율도 그렇게 좋아진 게 아니에요. 이 가구 이상의 주택이나 혹은 뭐 땅이나 이런 거 갖고 계신 분들은 좀 다르겠지만, 그 저는 일반적인 경우를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이 집 한 채 있는 거 말고 집 한 채 없는 분들도 계시지만 제가 그걸 일반화시키는 게 아니고요. 예를 드는 거예요. 그 잉여 자산, 내 현금성 자산을 가지고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이 주식 투자만큼 매력적인 대상을 찾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제가 주식 투자할 때 종목 찾을 때 이런 말씀을 드리잖아요. 사업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라. 예? 사업을 한다. 뭐 이게 사업이 뭐 큰 돈을 가지고 사업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좀 작은 돈을 가지고 장사를 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뭐 그냥 우스갯말로 얘기하면 사업은 남의 돈 갖고 하는 거예요. 장사는 자기 돈 가지고 하는 거고, 사업은 남한테 투자를 받아가지고 철저한 감시하에서 신중하게 해야지. 내 돈 갖고 사업하시는 분들은 독단적으로 돈을 다 밀어 넣어가지고 망하는 경우가 많죠. 장사는 내 맘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작은 돈 가지고 하는 거는 내 돈 가지고 하는 거고. 근데 이게 새로운 사업과 새로운 장사를 시작을 할 때처럼 종목을 찾아야 돼요. 지금 유망한, 여러분들이 사업하시면 그럴 거 아니에요. 어디 뭐가 장사가 잘 될까? 지금 내가 사업을 시작한다면 어디다가 투자해야지 이게 리스크도 적고 기대 수익률도 높을까? 이런 생각을 누구나 하실 거 아니에요. 주식 투자 똑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굳이 그 모든 사업 위험이나 혹은 여기에 시간을 쓰지 않고 그 해당 기업을 찾는 거예요. 현재 유망한 사업 아이템으로 영업 활동, 기업 활동을 하고 있는 이 해당 기업에다 투자를 하는 게 주식 투자거든요. 얼마나 좋아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하셔가지고 평생 자산을 일궈서 뭐 임대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요즘 은퇴 시기가 워낙 빨라지니까 은퇴하시고 나서 제일 많이 하는 게 뭐예요? 장사 제일 많이 하시잖아요. 그죠? 그때 가서 이제 완전 새로운 걸 시작을 하시죠. 뭔가 이렇게 좀 안정적으로 치킨집, 카페가 넘쳐나는 거잖아요. 굳이 그 나중에 최종적인 방향을 그렇게 조그마한 장사를 해서 노후를 준비를 한다고 보실 게 아니라 이런 현재 시대 상황에 맞는 아이템으로 그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들에 꾸준하게 투자를 하시면은 상당한 노후 자산을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옳은 방향과 취지를 가지고 투자를 하시는 게 저는 그 무엇보다도 자산을 관리하기에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좀 장황하게 이렇게 하느냐. 제가 평생이라고 말씀드리잖아요. 주식 평생 투자할 수 있어요. 근데 이 평생에서 여러분, 우리 이 시간은 위클리 방송이잖아요. 일주일. 이 평생에 투자를 하는 데서 일주일은 전혀 중요한 시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일주일에 여러분들이 혹은 하루에 너무 목을 매고 주식 잠깐도 비우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면은 오히려 평생 투자에 장애물이 될 뿐이에요. 그 일주일이. 그러니까 지금처럼 너무 장황했네요. 시간도 부족한데. 지금같이 좀 애매하고 이럴 때 있죠, 여러분. 내가 만약에 현재 주도주를 공략을 하지 못했다. 혹은 시장 수익률을 못 따라가고 있는데 시장이 뭔가 좀 불안정하다. 내지는 좀 불편하다.
그럼 현금 비중을 조금 만드세요. 내가 지금 어렵다고 느끼고 힘들다고 느낀다면 지금 시장을 제대로 커버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갑자기 여기서 뭔가를 따라잡으려니까 무섭죠. 그럼 다음을 기약을 하고 이번에 내가 왜 주도주를 못 잡았는지를 다시 한번 정비를 해서 다음번에는 주식을 살 때 주도주를 살 수 있는 준비를 하시는 오히려 휴식기로 지금은 활용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왜 이런 말씀을 드렸는지 전반적으로 한번 쭉 보겠습니다. 자, 코스피 지수 움직임 보시면은 제가 그냥 기술적으로만 말씀드릴게요. 여기죠. 조정기간입니다. 지금은 조정기에 들어와 있습니다, 여러분. 조정기에 들어와 있고요. 이 시점부터 사실은 기간 조정이 들어가 있지만 구체적으로 보면은 이 추세가 7월 달부터 오히려 살짝 깨졌습니다. 물론 크게는 아직까지 고저점을 완전히 낮추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박스라고 볼 수 있는데 3,300대에서 뭐 2,900대 박스라고 볼 수 있는데 붕 떠 있죠. 여기서 오늘 좀 올랐어도 아직까지 본격적인 재상승 추세 가기는 좀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박스권 내지는 아래쪽이 조금 더 공간적인 여유가 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9월, 10월 구간에 저는 항상 현금을 만들고 있어라, 가지고 있어라고 얘기하는 스타일이 아니죠. 저는 9월, 10월 구간에는 현금 비중 한 30% 정도는 가지고 계시는 게 좀 편하실 것 같아요. 왜냐면은 오히려 그 30%의 현금이 나머지 70%의 주식에게 홀딩력을 강화시킬 수 있거든요. 내 마음의 흔들림을 30% 현금으로 붙잡을 수 있어요. 주식 다 팔아버리면 여러분 또 올라갈까 봐 불안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저는 약간의 한 30% 정도 현금을 가지고 계시는 게 아주 적정한 시황이 아닌가라고 결론적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고요. 코스닥도 지금 선을 한번 좀 그어봐 드리면은 코스닥이 이렇게 가다가 여기 깨져가지고 이렇게 가다가 또 이거 깨져가지고 이렇게 갑니다. 제가 지난번에 그림 그려드렸죠. 이런 식으로 가다가 결국은 박스 되고 나면 지나고 보면은 또 원형 천정으로 이렇게 조정 나온다. 이런 경우가 많아요. 지금은 좌우지간 코스닥도 약간 박스 양상이 좀 전개되고 있는 상황에서 장대 음봉 하나 맞고 그 장대 음봉을 회복하지 못하는 반등이에요. 가까이서 보시면 이렇게 보시면 그죠? 요 장대 음봉 하나를 지금 못 넘어가고 있죠. 그래서 오늘 반등이 그렇게 크게 의미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그러니까 박스권 혼조세 정도로 봐야 될 것 같고 코스피는 좀 심해요. 121선이 깨져 있죠, 지금. 121선이 제 경기선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121선이 깨진 상태에서 61선이 121선을 향해서 내려오고 있어요. 20선은 이미 밑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그리고 520 지금 혼조세죠. 주가가 여기서 여러분 조금만 한 레벨만 내려가면 역배열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역배열 구간이면 이거는 조정기라고 봐야 됩니다. 기술적 조정 구간에 들어와 있지 않나라고 저는 보고 있어서 그냥 묻지마 홀딩 아무거나 다 매수 아무거나 다 홀딩 이렇게 가시는 구간이 아니다. 현재는 이미 조정 국면에 들어와 있다 시장이. 이렇게 조정 국면 하락 장세가 아닙니다. 그냥 쉬는 거예요. 근데 그 쉬는 동안 여러분들이 주식으로 돈을 벌기가 어려우니까 조금 포지션을 축소하는 이런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근데 외국인들이 지금 수급적으로는 외국인들이 최근에 며칠간 이게 지금 쭉 보시면은 외국인 최근에 선물 매수가 좀 강하게 들어요. 이게 선물 포지션입니다. 외국인 선물을 지금 9월 둘째 주경부터 한 1조 5천억 정도 단기적으로 쭉 샀어요. 이걸 보면은 뭐 당장 크게 떨어지지는 않으려나 싶긴 해요. 외국인들이 보통 하방 포지션을 잡을 때 선물부터 매도를 치거든요. 근데 외국인 선물 최근에 한 1조 5천억 들어온 거 봐서는 지수는 그냥 박스 잡고 있으려고 하나보다 싶긴 하나 위쪽으로 강하게 갈 것 같진 않아요. 왜 제가 그렇게 보느냐면 지금 미국 시장도 그렇고 지금 다우지수도 조정에 좀 들어갔어요. 다우지수도 이런 채널들이 좀 깨져가지고 기술 조정 양상을 이미 보여주고 있고 S&P는 아직 안 깨졌는데 순차적으로 조금씩 다 약해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나스닥도 지금 팡 주식들이 즉 주도주였던 팡 주식들이 지금 강하게 좀 매물들이 나오고 있는 양상이고 나스닥도 지금 이격이 좀 줄어들고 있는 양상이라서 이격이 줄어들고 있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다가 이 상단을 건드리지를 못하고 이런 라인들에서 주가가 약해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게 상단에 있어야 좋은 시장인데 하단에 있고 지지선을 건드리고 있는 건 추세는 아직 살아있지만 힘이 약해진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보셨다시피 오늘 또 CPI 나오는데 생산자 물가지수가 미국도 지금 8월 생산자 물가지수 8.3%까지 나왔고 중국이 9.5%의 생산자 물가지수 나오고 있어요. 이거는 테이퍼링 여건을 넘어서 물가가 이러면은 여러분 경기가 크게 좋기가 힘듭니다. 이론적으로는 사실 물가가 좋으면 생산도 늘어나고 미래에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지금 먼저 소비를 앞당겨서 하려고 하는 의지가 강한데 근데 이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수급 밸런스가 무너진 상태에서의 생산 단가가 낮아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최근에 여러 가지 제조업 지표나 소비 심리가 약해진 상태에서 물가가 높은 것은 이건 미니 스태그플레이션의 구조에 대한 스트레스를 여전히 시장이 가져가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10월달, 11월까지가 10월까지 한계죠. 11월부터는 이제 기술적으로 디폴트 상황이 되는 미국의 채무 한도 조정이 지금 순조롭게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3조 5천억 달러 그 부양책에 대한 미국 민주당의 단독 통과 때문에 공화당 상원에서 지금 이 채무 한도안에 대해서 협상을 안 한다고 협상 합의하지 않기로 이미 서명한 공화당 의원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지금 노이즈가 될 수 있어서 여러모로 그동안 강했던 유동성이 테이퍼링으로 인해서 좀 약해지는 국면에서 경제 데이터들도 좀 불안정하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시장의 자신감이 좀 약해져 있는 상황이라면 시장의 상승 강도 자체도 좀 떨어질 수 있고 아직은 괜찮지만 이렇게 뒤숭숭하던 상태에서 시장이 약간 조금 더 박스 하단을 테스트하는 상황이 돼버린다라면은 지금은 별 의식하지 않고 있던 뭐 부채 한도 상향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좀 스트레스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국면으로 따지고 봤을 때는 약간의 계좌 변동성을 좀 줄여놓는 것이 좀 더 수월할 수 있겠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시황 전략상으로는 한 30% 정도 적정할 것 같아요. 그 정도 현금을 저는 좀 가지고 가시는 게 낫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요. 여기 이제 지수에 대한 전략이고 종목들로 보면은 약간 의미가 좀 다르긴 한데 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반도체 때문에 데미지를 입었죠. 아마 뭐 관심 많으실 텐데 지금 반등 나오고 있습니다. 이 반등입니다. 얘네들 이제 역배열 들어간 상태에서 기술 반등이고요. 하락 채널 안쪽에서 나타나고 있는 움직임이기 때문에 이건 전형적인 기술 반등입니다. 그 이상 의미를 저는 두지 않아야 한다고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데미지를 입고 기술 반등 별로 좋은 패턴이 아니죠. 거기에다가 네이버 카카오 같은 경우에도 지금 네이버 그나마 좀 낫겠지만 카카오 오늘 저점은 1차 저점은 나온 것 같은데 얘네들도 뭐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게 뭐 대추세는 아직까지 여기 깨지지 않았는데 이렇게 중기 라인에서 이 고공권에서 이렇게 하락 매물을 크게 맞으면서 훼손이 됐잖아요. 120선까지 훼손이 됐잖아요. 120선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경기선이고 기업은 실적선이거든요.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훼손됐다라는 거는 플랫폼 기업은 규제를 하게 되면 이익이 감소하는 거예요. 예. 뭐 보시다시피 뭐 골목 상권 관련한 사업들 철수한다. 이것도 결국은 기업 입장에서는 이익을 증가시킬 수 있는 요인들 사업 몇 가지를 접는 거 아니에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시총 상위권이자 개인들이 제일 많이 갖고 있는 종목들이 지금 돌아가면서 얻어맞고 있습니다. 이게 투자 심리가 나빠진 거죠. 여러분들이 돈을 벌고 있어야지 다른 새로운 종목을 찾아서 막 적극적으로 매수를 할 텐데 삼성전자 하이닉스 물려있고 네이버 카카오 물려있고 LG화학 SK이노베이션 물려있고 이래버리니까 주식에 대한 의지가 지금 약해지는 겁니다. 돈을 벌어보고자 하는 투자자들의 욕심이 약해져 있어요. 이럴 때 시세는 새로운 자금이 유입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동성이 지금 미국의 테이퍼링으로 인한 글로벌 유동성도 지금 약해졌고 국내 개인 투자 동학개미라고 하는 개인 투자자들의 신규 유입도 뭐 거의 차단될 수준으로 약해졌고 그 상태에서 경기에 대한 자신감도 좀 떨어지고 있고 여러 가지 규제나 트러블들이 이렇게 상존하는 상황에서 기대 수익률을 제한해야 하고 계좌의 변동성은 기대치보다 리스크에 대한 관리까지 병행해야 된다라고 저는 보니까 이런 많이 떨어진 종목들이 나오는 기술 반등에 너무 현혹되지 마시고 시간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 하이닉스
뭐 LG화학, SK이노베이션, 카카오, 네이버 같은 주식들도 결국은 기업들이 전반적인 뷰 자체가 상방으로 갈 수 있는 회사들이라서 어느 시점에서는 또 반등이 나오고 회복이 되겠지만 시간이 걸린다는 얘기예요. 주식을 초보자분들은 급락이 나오면, 그러니까 이건 너무 아주 상식적인데 이걸 이해를 잘 못하는 분들이 많아요. 주식이 이렇게 떨어지면 올라가다 이렇게 떨어지면 추세가 꺾이잖아요. 근데 우리 마음은 어때요? 고속으로 하락했기 때문에 고속 하락하면 우리의 바람은 고속 회복을 기대하죠. 고속 회복을 기대하지만 이건 추세적 구조에 맞지 않아요. 보통 강하게 떨어지면 오랫동안 밑에 소화를 하고 나서 한참 뒤에 올라갑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주요 우리 개인 투자자들의 보유 종목들이 고속 하락이 발생했고, 삼성전자 보면 전형적이지 않습니까? 빠르게 떨어져서 느리게 반등 나오고 있잖아요. 보시다시피. 그죠? 빠르게 떨어져서 천천히 반등 나오잖아요. 그것도 이제 한 절반 가까이 반등 나오면은 또 오늘 보세요. 오늘 위에서 또 밀리죠. 얘네들 지금 약세권이에요. 이런 이 장세 자체가 뜨겁지 않다라는 얘기인데, 하지만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박스권에서 차별화가 심하다. 에코프로 BM을 가지고 있든 안 가지고 있든 에코프로 BM 계속 보셔야 돼요. 제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대의 주도주는 친환경 주식이다. 2차 전지는 자동차에서 저탄소의 실질적인 현금 흐름이 제일 먼저 만들어진 순서일 뿐이에요. 2차 전지, 수소, 풍력, 태양광, 뭐 탄소 포집, 그리고 바이오 디젤까지 포함해서 이런 것들 다 계속 보셔야 됩니다. 근데 그 중에서 가장 빠르게 지금, 왜냐면 이거 뭐 한 4, 5년 전부터 계속 진행해 왔던 거기 때문에 현금 흐름이 제일 먼저 찍히는 게 2차 전지인데, 셀 기업들이 다 물적 분할하고 뭐 불라고 해서 소재로 몰린 거예요. 좀 과하게 몰린 측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셀이 부진해서 그 자금들까지 2차 전지 관련 ETF 자금이 소재로 다 몰려 들어와 버렸기 때문에. 근데 이 에코프로 BM이 아직도 거래량이 엄청나게 터지고 있어요. 오늘 거래량 좀 줄었네. 오늘 올라갔는데 거래량이 낮아졌죠. 이거 오늘 이후에 좀 주의해야 됩니다. 더 올라왔는데 거래량 낮아졌죠. 이거 다이버전스입니다. 그죠? 근데 여기서 거래량이 만약에 더 치고 나가지 못하고 오늘 거래량 130만 주 이상을 못 받쳐주고 거래량 빠지잖아요. 주가 기술 조정 거의 상식적으로 나와야 됩니다. 근데 에코프로 BM이 지금 이 박스장에서 차별화 주도주의 1등주거든요. 이 1등주가 삼성전자가 1월 달에 거래 터트리고 거래량 감소하면서 조정 들어간 것처럼 얘가 10조 수주 받으면서 초대량 거래 만들어졌는데, 이게 지금 40만 원에서 200만 주 거래량이니까 20만 원에서 200만 주 거래량일 때랑은 레벨이 달라요. 거래 대금이. 돈이 2배나 필요합니다. 근데 이 돈이 계속 받침이 되지 못하면 이건 기술 조정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성장 차별화 1등 주도주가 기술 조정 들어가 버리면은 2등, 3등, 4등 못 갑니다. 여러분들은 반대로 생각하세요. 1등이 조정받으면 2등, 3등, 4등이 올라온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돈이 넘쳐날 때 얘기예요. 지금처럼 유동성이 약해질 때 1등 깨지면 다 깨집니다. 그래서 현재 시장의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는 에코프로 BM이 현재 거래량이 감소하기 시작하면은 현재 차별화 시세가 나오고 있는 이 친환경 주도 섹터들도 기술적으로 좀 약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오히려 이쪽도 적극적으로 한번 이익을 확정 지어가지고 조금 템포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다시 조정이 나오면 또다시 친환경 주식을 영순위로 사야 됩니다. 왜? 장기 대세 주도 라인이고, 제가 지난주에 차별화 장세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말씀드렸죠. 앞으로 박스 저는 길어진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친환경주를 주로 공략해야 되는데, 에코프로 BM 1등 종목이 기술 조정 들어가 버리면은 이 차별화 종목군들조차도 단기 조정이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놈 저놈 다 안 되는 시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때는 현금을 좀 가지고 계셔야 될 거예요. 그러면 다시 또 변동성 나오면은 다시 2차 전지나 수소 관련주, 풍력, 태양광주 잡아가지고 하반기 연말 내년까지 또 수익률 내면 되는 거예요. 박스장이라도 그놈들은 갈 거거든요. 그래서 현재 시장 오히려 추석 앞두고 오늘 좀 올라왔다고 해서 흥분하실 게 전혀 아니고요. 저는 현금 30% 권합니다. 현금 30% 권하고 있고, 왜 그 현금은 그럼 뭐 하느냐? 불확실성이나 변동성을 대비하자는 거예요. 앞으로 주식시장이 더 올라가면 어떻게? 현금 좀 가지고 계세요. 왜? 지금보다 뭔가 상황이 더 좋아져서 다시 주식을 자신 있게 사야 될 상황이 아니라면
뭐 오늘 조금 올라가고 내일 조금 올라가고 이게 아니에요. 지금 틀 자체가 지금 약간 시장의 에너지가 약해져 있으니까 좀 기다렸다가 약해졌으니까 싸게 사야죠, 오히려. 좀 기다렸다가 조정 나오면은 여러분들이 갖고 싶었던 주식들을 그때 사시는 거예요. 그때 또 사시면 되고 오히려 이런 것들도 챙겨놨다가 또 기다렸다가 그때 가서 또 매수하시면 되니까 현재로서는 이 주도 라인들도 거래가 좀 빠지고 있다는 걸 좀 주의하자 오히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친환경주 이외에는 뭐 DDR5 그리고 일부 바이오 헬스케어 관련주들 그리고 위드 코로나 관련 소비주 정도만 포트폴리오에 병행하시고 나머지는 다 친환경으로 포트 구성하고 친환경 포트가 현금화가 필요하다 그럼 계좌 현금화예요. 다른 거 친환경 주식을 단기 매도하면서 살만한 종목은 지금 없어요. 그게 1등주 논리거든요. 1등주 논리가 뭐예요? 이거 안 되면 다 안 된다. 이거 아닙니까? 1등주를 현금화하는데 다른 거 필요 없잖아요. 이런 식으로 오히려 좀 되는 거는 강하게 포지셔닝 하시고 시황에 대해서는 조금 여지를 좀 남겨두는 전략으로 추석 넘어가자. 이렇게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추석 연휴로 한 주 결방되겠네요. 2주 뒤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현입니다.